그때야 비로소 경매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집주인의 편의를 많이 봐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들어놨다면 안녕하세요. 집 보여주는 여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즘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역전세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해요. 요즘 영상들이 역전세에 대해서 많이 다루고 있긴 한데요. 그 대부분이 세입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만 다루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러면 임대인의 입장에서 역전세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에 대처할 수 있는 임대인의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설명드릴까 해요. 먼저 역전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역전세란 말 그대로 전세가가 떨어진다는 의미예요. 전세가가 떨어지면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온전히 돌려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집주인은 전세 만기가 되었을 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보통 집주인이 전세금을 모두 현금으로 들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갭투자로 집을 샀을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따라서 보통은 다음 세입자를 들여 전세금을 반환해 주거나 아니면 매도를 해서 매매대금으로 돌려주게 되는데요. 문제는 전세가가 떨어져서 다음 세입자를 구해도 전세금이 부족해지거나 아니면 매도가 잘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물론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들어놨다면 그나마 상황이 낫겠지만 그렇지 못한 세대들은 전세금 반환에 대한 걱정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세대들은 전세를 연장하거나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러한 소송과 판결 그리고 집행 과정들이 쉽진 않아요. 시간도 물론 오래 걸리고요. 또한 집주인의 입장에서 세입자가 나간다고 하면 참 고민이 많아지죠. 저도 최근에 역전세 때문에 참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그때 제가 해결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좀 임대인이 할 수 있는 방법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전세금 차액만큼 이자를 주고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인데요. 물론 같은 조건으로 계약갱신을 하면 좋겠지만 보통은 전세가가 낮아지면 세입자들은 다른 집을 구하거나 아니면 떨어진 전세금만큼 집주인에게 돌려받기를 원해요. 세입자도 보통은 전세 자금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올라간 금리 때문에 부담이 커지죠.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아 대출을 갚길 원할 겁니다. 따라서 떨어진 전세금만큼 돌려주실 돈이 없다고 한다면 돌려줘야 하는 전세금만큼의 은행 이자를 주는 거예요. 만약 전세금이 3억이고 2억 5천만 원까지 전세금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그 5천만 원의 차액을 돌려주는 게 아니라 5천만 원에 대한 이자를 역으로 주는 거죠. 연 5% 정도로 계산한다면 5천만 원의 5%는 연 250만 원이죠. 그럼 한 달 이자가 20만 원이 조금 넘는데요. 이 이자만큼을 세입자에게 역으로 매월 돌려주는 겁니다. 이런 걸 역월세라고 하는데요. 떨어진 전세금을 돌려주는 대신 그만큼의 이자를 매월 세입자에게 돌려줌으로써 세입자 입장에서는 5천만 원을 은행에 갚은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역월세는 흔한 형상은 아니에요. 다만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기 위한 대처 방법일 뿐이죠. 두 번째는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 세입자에게 돌려주거나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입니다. 역월세에 대한 우려로 정부에서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완화해 준다고 발표했죠. 기존의 DSR 대신 DTI를 적용하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모든 원금과 이자를 적용하는 DSR보다는 DTI는 주담대 원리금 상환 금액과 기타 대출들은 이자만 적용하기 때문에 기존의 대출이 안 나오던 분들도 일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따라서 DTI를 적용해 대출이 나오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대출을 받아서 월세로 전환하는 방법도 있어요. 전세금 반환 대출을 일단 받고 부족한 부분만큼 월세로 전환하는 건데요. 그럼 매월 받는 월세로 대출 이자를 어느 정도는 충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은 먼저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롭게 월세를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현재 거주하는 세입자와 잘 협의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면서 계약을 연장하는 방법도 있어요. 단 같은 세입자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더라도 이 경우도 새로운 계약에 해당되기 때문에 계약서는 다시 쓰셔야 합니다. 전세금을 월세로 바꾸는 방법은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네이버에 전월세 전환율 계산기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월세 금액을 산정할 수 있어요.
세 번째, 매도가 될 때까지 세입자에게 이자를 주는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아까 여월세랑 비슷한 개념인데요. 떨어진 전세금만큼 이자를 계산해서 역으로 세입자에게 월세를 지불한다고 했잖아요. 앞서서는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역으로 이자를 지불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에는 집이 팔릴 때까지만 이자를 세입자에게 주는 방법이에요. 세입자와 관계가 원만하다고 한다면 보통 세입자에게 부탁을 해서 매도가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많죠. 어차피 전세를 새롭게 맞추는 걸로는 떨어진 전세금을 충당할 수 없으니까 보통 매도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그냥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보단 세입자에게 떨어진 전세금만큼의 이자를 다달이 지불하겠다고 먼저 제안하는 거예요. 계약 기간이 끝남과 동시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다달이 이자를 드리면서 부탁을 해보는 거죠. 세입자도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보다는 원만한 타협을 통해 손해보지 않는 방법을 원할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 경우에는 다시 계약을 하는 건 아니고 따로 전세금 반환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어요. 보통 세입자가 전세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해도 전세금이 반환될 때까지 집주인으로부터 지연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집을 퇴거한 후에 이자가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자금의 여유가 있는 세입자들은 인척권 등기 명령을 하고 집을 비우고 이사를 가지만 보통은 지금 집에서 전세금을 받아야지만 이사갈 집을 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먼저 퇴거가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현재 집에 거주하면서 지연이자만큼의 이자를 매월 받는다고 한다면 소송하는 것보다는 덜 귀찮고 덜 손해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를 해볼 만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협조하는 방법이에요. 이 마지막 방법은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들어놨을 경우인데요. 이 경우에는 별로 문제 없이 세입자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적극 협조해주면 됩니다. 이게 어떻게 역전세 대처 방법이 될 수 있냐고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는 방법과 나중에 보증보험으로부터 구상권 청구를 받는 과정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다수의 분들이 세입자가 먼저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받고 이사를 나가면 보증보험사에서 해당 집을 바로 경매에 넘기는 줄 알거든요. 그래서 겁나니까 협조를 잘 안 해주시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 보증보험 구상권 청구 과정을 잘 아신다고 한다면 전혀 겁내실 필요가 없어요. 보통 전세계약 만료 한 달 후에 보증보험의 전세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세입자는 그 사이에 먼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까지 빠르면 한두 달, 요즘같이 좀 보증보험사에서 지급이 밀려있을 때는 그 이상도 좀 걸리게 돼요.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보증보험사에서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하게 되면 주택도시공사에서 전세금 보증 반환권에 대한 구상권을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바로 주택을 경매에 넘기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의 전세금 상환 유예 기간을 주게 돼요. 최대로 6개월까지 가능하고요. 해당 기간 동안에는 연 5%의 이자만 집주인이 부담하시면 됩니다. 유예기간 이후에도 바로 경매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원금과 이자를 연체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경매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생각보다 집주인의 편의를 많이 봐주지 않나요? 그러니까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에 들어놨다면 보증보험사로부터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게 적극 협조해 주셔야 해요. 오히려 세입자가 퇴거하고 빈집이 되면 매도가 더 수월할 수 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역전세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임대인의 입장에서 다뤄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옵션들을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대입해 보시고 적절한 방법을 찾아 잘 대처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 잃지 않는 투자를 기원하며 오늘 내용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집 보여주는 여자였습니다.